자, 교재에는 602페이지 재산제 종합 문제입니다. 자, 1번. 올해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종합 문제는 배임죄, 사기죄, 어느 특정된 파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그 각 파트별로마다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복된 지문도 있을 건데, 그래도 이런 스타일로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스타일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번입니다. 자, 푼 적 있죠? 자, 법인의 대표 기관이 아닌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 물건을 취급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는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바로 앞에서 풀었습니다. 동그라미. 자, 니은번. 타인 사무처리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배임수재죄의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행위 태양도 각각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때는 수재가 되고 경합범위 됩니다. 설령 동정의 것이라 할지라도 단일 계속된 범위 아래 행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합범위 됩니다. 자, 이것도 푼 적 있을 겁니다. 자, 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할부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전까지는 지입 차량을 지입 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 차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려면 할부 대금을 완납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동그라미. 자, 리을번입니다.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논설 주간인 갑, 메이저급 되겠네요. 조중동급 되겠네요. 자, 그런 논설 주간인 갑이 아무런 친분 관계 없던 X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자기네 측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유럽 여행 비용을 제공받았다는 거죠. 수천만 원 어치라고 했기 때문에 꽤 오래 유럽에 머물렀나 봐요. 자, 이것은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다. 그쵸? 그래서 받은 자는 수재죄, 준 자는 증재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미움도 많이 봤죠. 임차인인 갑이 임대인 A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B에게 양도했다. 채권 양도입니다. 자, 이 통지를 하지 않고 A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수령했다. 이 돈 누구 겁니까?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 예전에 횡령죄 된다 했는데요. 지금 판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그라미. 왜? 내 돈이기 때문에.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자, 강도죄는 객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인데, 그 중에서 이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포함하지 않죠. 재물 또는 이익이기 때문에 양자는 대등 관계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고 재물을 제외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적극적, 소극적 불문한다. 맞습니다. 2번.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죠. 우리 판례는 경제적 재산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성행위 대가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가치는 나가잖아요. 돈 가치는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경제적 이익이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자, 폭행 협박하여 매출 전표에 허위 서명하게 하였죠. 그리고 이를 받아서 소지하고 있다면 이걸 취득으로 봅니다. 취득. 전표를 허위 서명케 하여 전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나중에 이 전표를 어떻게 합니까? 이 전표를 받아서 카드사에 보내죠. 카드사에서 보내면 카드사에서 그 제출한 전표 금액만큼의 카드 대금을 이제 가맹점주에게 주는 거죠.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이 전산 처리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카드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돈이 입금되지만, 옛날에는 전표를 모아서 카드사에 제공을 했다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전표를 소지하고 있다면 내가 법률상 그 전표를 갖고 카드사에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위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수다. 기수. 취득으로 볼 수가 있고 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령 나중에 카드사에서 이 허위 서명했기 때문에 약관 규정을 들어서 지급 거절을
수는 있겠죠. 있다 손치더라도 기수는 여기서 바로 앞 단계에서 기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뭐 카드 전표에 지금도 우리가 이제 마트나 어디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면 거기다가 이렇게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인할 때 찍찍 거버리잖아요. 누가 뭐 홍길동, 함승한 이렇게 이름 석자로 꼬박꼬박 쓰진 않잖아요. 찍찍 거버리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법률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약관 규정을 들어서 당신 함승한 이름과 여기 사인한 그 사인 이름이 일치해야지 지급할 수 있고 이게 불일치하면 지급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법적으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요. 다 찍찍 거버려 이렇게 찍찍 거버리고 귀찮으면 아가씨가 대신 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적인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사기죄에서 편취한 재물이나 이득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가 없다. 산정할 수가 없다면 산정할 수가 없는데 뭐 그러면 특경가법상의 사기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액수가 적어도 5억 원 이상원이 되었을 때 특경가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5억 이상인지 아닌지가 그 가액 산정을 할 수가 없는데 산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5억이란 얘기를 꺼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 3번. 앞에도 경찰 문제 아니었나? 그쵸. 여기도 경찰 2차였죠. 여기도 경찰 2차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도 풀었죠. 날치기 풀었죠. 날치기는 본질적으로 절도인데 예외적으로 강도가 되는 수도 있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점유 침탈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 이 우연히 가해진 것은 본질이 절도다 하는 거. 절도. 강도가 아니고 틀렸습니다. 술집 운영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 폭행하고 도주하였다. 준강도가 될까? 준강도 안 되죠. 준강도는 일정한 목적을 위한 목적범인 거예요. 그래서 체포면탈 목적, 증거인멸 목적 이런 목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준강도가 되려면 주체가 절도여야 되는데 지금 절도죄의 착수에 나갔다는 말도 없어. 갑이 무슨 지금 절도범으로 몰렸나요? 그냥 A를 유인 폭행하고 도주했다는 것이 전부이잖아요. 뭐 어디 물색행위를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갑은 절도죄 실행의 착순으로 나아간 바가 없기 때문에 준강도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경계다 이렇게 봅니다. 동그라미. 자, 리을번 자기 소유라고 했죠. 자기 소유 건물과 기계 기구를 A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에 있어서 요 멸실 등기하고 그리고 양도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손괴 은닉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진다고 볼 수 없다. 이 멸실 등기나 양도한 것만으로도 권리 행사 방해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객체도 역시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객체가 되고요. 자, 미음번입니다. 자, 쭉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업비용, 이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업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갑 소유, 건물 5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A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그 가족들을 내쫓을 목적으로 현관문에 설치된 도락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아들에게 지시하였고 아들이 이것을 변경합니다. 맞죠? 아들이 변경하죠. 자, 을에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건물이 누구 거라고요? 아들 것이 아니고 갑 겁니다. 아버지 거. 아버지 건물입니다.
아버지 자기 건물입니다.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을에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왜? 을 것이 아니니까. 이 건물은 을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라니까. 그럼 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은 타인 소유잖아. 타인 소유.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정범인 을에게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아니하니까 갑도 그 죄의 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범이 죄가 안 되는데 정범이 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갑이 교사범이 됩니까? 그쵸?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보시면 교사죄도 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이지. 그쵸?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 출제 잘 돼요. 해설도 가보시면 별표칩니다. 최신 판례인데 아주 잘 나와요. 뒤도 나올 거예요. 여기서 자기 물건이 아니라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 나와 있지 아들. 이 아들이 자기 물건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아버지 것이라니까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할지라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를 않고 정범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를 교사한 갑에게도 그 교사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잘 나와요. 자, 문제 4번. 경대 편입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채무자가 채무 담보를 위해서 자,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했는데 이 친구가 그 약속을 어겨요. 그래서 지 멋대로 임의로 처분해 버리죠. 배임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했죠. 왜요? 채무 담보를 위해서 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것은 자기 사무야. 타인 사무가 아니고. 타인 사무가 아니다. 자기 사무. 그래서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고 자신이 당사자이고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지른 것이 배임죄잖아. 배임죄입니다. 근데 그 배임죄로 이제 수사받고 뭐 기소당하니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러면 자신이 당사자이고 자신의 경영권 방어이다 보니 이건 자신의 재판이잖아요. 자신의 재판이면 소송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자신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자신 비용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돈으로 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 이것을 회사 돈을 건드렸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되어버리죠. 틀렸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지입죄 나와 있네요. 지입죄. 자, 택시를 지입 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 이거 설명드렸죠. 회사 차고지에 입고했다는 말은 회사가 점유자가 되고 지입 차량이다 보니 소유자가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소유, 회사 점유가 된 거죠. 가져가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4번. 갑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 계좌에서 자신 계좌로 중요한 말은 자신 계좌입니다.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인출했죠. 누가? 내가.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내가 인출했다고요. 이것은 권한 있는 자의 인출이죠.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내가 인출했다니까. 그쵸? 그래서 이 물건은 절도도 아니고 절도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기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작물이 아닙니다.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을에게는 작물 취득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쵸? 요 인출한 돈은 절도해서 나온 돈도 아니고 내가 훔친 돈도 아니고 사기쳐서 만들어진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절도죄나 사기죄는 객체가 재물 또는 이득 재물이 절도나 사기는 전부 다 재물을 공통 요소로 하잖아요. 객체가. 그래서 이 물건은 작물이 될 수 없다. 이 돈은 작물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취득한 을에게도 작물 취득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이 돈은 컴퓨터 사용사기죄. 그쵸? 타인 계좌에서 자기 계좌를 이체한 것이 컴퓨터 사용사기죄잖아요. 그 죄만 될 뿐입니다. 계좌 이체한 그 죄만 될 뿐이지 뭐 작물도 아니고 작물 취득도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은. 5번 가봅니다. 인지사건 아시죠?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되지만 인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급표가 적용됩니다. 인지 소급표가 적용됩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친족 상대로 적용되지 않는 건 맞죠. 왜냐하면 최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맞지만 소급표는 인정됩니다. 그런 점 제가 해설해서 말씀드렸고, 여기 나와 있죠. 헌재에 따르게 되면 친족 상대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다 설명드린 것인데 소급표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 소급표에서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건 맞지만 친족 상대로 규정이 적용된다. 이 부분이 이제 수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적용되지 못합니다. 이 부분만 바꿔졌다. 최신 판례에 따르면. 자, 5번 가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변시 문제네요. 자, 집 차주 갑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했다. 횡령죄가 될까 안 될까? 되죠. 즉 타인 재물 보관자가 이미 처분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는 판례이고, 자, 이 판례 많이 봤죠.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핑계를 대고 튀었을 때 절도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토지거래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였고 결국 서명 날인케 하였고 인감 등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갑이 이것을 자기 앞으로 했는데 이때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는 거죠. 요때 요 상대방은 속았잖아요. 속았고 결국 처분의사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신의 자동차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다음에 B에게 임의로 매도하였고 결국 그 사람에게 등록을 해줬다고 할 때 배임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요 자동차를 양도담보하는 이 양도담보는 자기 사무야. 타인 사무가 아니고.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이고요. 자, 가상자산 사건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률상 원인 관계 없이 자신의 전자지갑에 가상재산 비트코인이 이체가 되었는데 이 친구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지갑에 이체를 하였다면 배임죄가 될까? 배임죄 안 된다 했죠. 타인 사무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됐습니다.